이번 이야기는 1937년부터 일제가 패망한 1945년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통나무라는 뜻을 가진 마루타라고 부르며 잔인한 인체 실험을 통해 생물학 무기와 화학 무기, 즉 생화학 무기와 의료기술을 연구한 731 부대와 부대장이자 핵심 인물인 이시이 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예전부터 인류는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적의 식수원의 곰팡이나 시체를 풀고 병에 걸린 사체를 투석기로 적군의 성 안쪽으로 날렸으며 영국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프랑스와 싸울 때는 프랑스를 돕는 인디언 추장에게 천연두 감염자의 분비물이 묻은 담요를 선물하여 전투에서 승리한 일등 꾸준히 역사 속에서 생화학 무기는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는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생화학 무기의 확산과 살상 능력이 엄청나졌고 피해 규모 역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참여하는 병사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피해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915년에 독일이 연합군과 이프리스에서 벌인 전투에서 171톤가량의 염소가스를 연합군에 살포하여 5,000명 이상을 살상하는 위력을 뽐내자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화학무기 경쟁을 벌이며 폐와 피부 또는 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무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918년이 되자 군인들의 수류탄 3개 중 1개가 화학물질로 채워질 정도였습니다. 1차 대전 사망자 중 약 130만 명 정도가 화학무기로 사망했으며 생화학무기로 공격당해 고통스러워하는 끔찍한 모습은 동료 군인들에게 커다란 공포도 안겨주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들은 군인뿐만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근처 도시도 덮쳐 민간인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무려 10만에서 최대 3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전쟁 중 생화학 무기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고통을 받다 죽어나갔습니다. 1920년 한 해에만 4만 명 이상의 민간인과 2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제네바에 모여 생화학 무기 사용을 금지하자는 뜻을 모았고 제네바 의정서라고 불리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생산, 보유, 이동은 허용하고 사용만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들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가난한 자의 핵무기라고 불릴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학살이 가능한 이 무기를 손쉽게 포기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은 멀리 떨어진 일본의 이시이 시로에게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금지 조약을 보고 오히려 이렇게 강대국들이 모여 금지할 정도면 대단한 무기임에 틀림없다. 빨리 연구를 해야 되겠군이라고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이 이시이 시로라는 인물은 타고난 머리는 상당히 좋아 도쿄제국대학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세균학, 위생학, 병리학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1921년에 육군 군의관이 되었습니다. 명예욕도 상당해서 도쿄제국대학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해도 중전까지밖에 진급을 못한다는 사실에 뛰어난 성과를 보여 높은 자리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생화학 무기에 대해 접한 것이죠. 하지만 말단에 불과한 군의 소자가 생화학 무기를 연구하자고 해도 말빨이 먹힐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적을 쌓아 진급하기로 생각하고 일본군이 중일 전쟁을 치르면서 가장 큰 문제였던 식수를 통한 감염병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중국을 밀어붙였지만 엄청난 크기의 땅덩어리와 인구수를 가진 중국과의 전쟁이 예상외로 상당히 오래 진행되면서 중국 내의 더러운 식수와 위생 상태, 부족한 물자로 인한 기생충, 콜레라 같은 감염병은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전투로 인한 사상자보다 감염병에 의한 사상자가 더욱 많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시이 시로는 야전에서도 사용 가능한 소형 정수기를 개발하는 등의 활약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정수 능력을 발휘하려면 구조상 크기가 상당히 커서 매 전투마다 빠르게 옮겨 다니기는 불가능했는데 비교적 작은 사이즈로 운반이 훨씬 쉬워지면서 손쉽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병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덕분인지 일본 권력자들도 드디어 이시이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그에게 아낌없이 생화학 무기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만주를 점령해 많은 포로이자 재료, 즉 마루타가 공급될 수 있었던 점 또한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932년부터 전염병 상수도 공급 및 정화국 책임자를 거쳐 1936년 관동군 방역급수부를 운영했고 1940년 731 부대로 확대 개편하면서 본격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실험 대상은 주로 중국인 포로나 반일투쟁인들이 선택되었고 조선의 독립운동가와 몽골, 러시아,
미국의 포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때 진행된 실험들은 주로 인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등을 파악해 일본군에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 기술과 탄저균, 독가스, 특히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패스트 같은 생화학 무기의 연구 개발이 주된 목표로 매우 다양하고 끔찍했습니다. 그냥 산채로 배를 가르고 두개골을 절단하며 다리를 잘라 다른 사람의 팔에 붙이는 등의 해부와 수술은 기본이고, 음식과 물을 먹지 않고 얼마나 버티는지, 저압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안구가 튀어나오고 장기가 항문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압력을 떨어뜨려 보거나 온도가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으며, 죽을 때까지 거꾸로 매달고 무거운 물건으로 짓눌렀습니다. 또 인체의 수분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고속회전기구인 원심분리기에 넣고 죽을 때까지 회전시켰으며, 소련과의 전쟁을 대비해 동상 연구도 했는데, 한겨울에 외부로 수감자들을 데리고 가서 간수가 동상이 생겼다고 판단할 때까지 노출된 팔에 주기적으로 물을 흠뻑 적신 채로 두었습니다. 동상이 생겼다고 판정하는 기준은 얼어붙은 팔을 짧은 막대기로 두들겼을 때 마치 나무 판자를 두들기는 소리가 날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상을 입은 사람들을 불에 지지고 끓는 물에 넣거나 문지르는 등 여러 실험을 통해 현재 잘 알려진 37도 정도의 온수에 담그는 치료법을 발견해냈습니다. 생화학 무기 실험은 실험실 내부에서도 이뤄졌지만 실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이 점령하지 않은 중국 지역에 감염시킨 벼룩을 도자기에 담아 비행기로 퍼뜨리고 패스트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세균을 도시의 우물 습지 및 집에 퍼뜨렸으며, 균을 넣은 과자를 지역 주민에게 배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 패스트와 콜레라 탄저병, 그리고 각종 전염병으로 최소 50만 명 이상의 중국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험 외에 단순히 731 부대 연구원들의 개인적인 호기심에 의한 실험도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모성애 실험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를 방에 가둬놓고 바닥의 온도를 계속 높이면 과연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려고 자신의 위에 아이를 둘 것인지,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아이를 밟고 올라설 것인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945년까지 실험실 내에서만 3,0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은 연구들이 계속되다 소련이 만주를 침공하면서 위협을 느낀 731 부대는 모든 시설과 피실험자들을 죽여버리고 일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핵폭탄을 맞고 항복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시로와 참여한 연구원들은 나치 전범처럼 재판을 거쳐 처형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시의 시로와 부하 연구원들이 실험 자료를 가지고 미국과 비밀리 협상을 한 것입니다. 처벌을 면제하고 돈을 주면 모든 자료를 넘겨주겠다. 아니면 소련에게 자료를 넘기겠다라고 말이죠. 앞으로도 아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실험 자료 앞에 결국 미국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별다른 처벌 없이 풀려나거나 조기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도 731 부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풀려난 이 시의 시로는 미국 생물학 무기 연구기지인 포트 데트릭에서 고문으로 일하는 등 자유롭게 살다 1959년 67세의 후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다른 일부 연구원들은 1950년 일본 혈액은행을 창설해 한국에서 6.25 전쟁 중인 미군에게 혈액을 팔아 큰 돈을 벌어들였고, 1964년 미도리 주지 한국명 일본 녹십자로 사명을 변경해 운영했으며 일본 의료계의 원로이자 거물로 활동했습니다. 일본 패망 시 자살한 연구원 말고는 대부분 잘 살았습니다. 나치보다 잔인한 생체 실험을 한 731 부대와 이 시의 시로편은 여기까지입니다.